저는 그때는 네. 이게 과연 출판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출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초보가 그냥 불 같은 글이었으면 저는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은 진짜 호수 같은 글이어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호수 같은 글이어야 된다. 깊고 차가운 호수 같은 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톤으로 글쓰기를 약간 중반부터 바꿨고 또 다시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그 문체를 갈아엎는데도 내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립톡 이은재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을 따끈따끈하게 내신 박수룡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네. 이 책을 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던 박소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어색하시죠? 아직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불려가지고. 아직 처음 불리시는 거죠? 제가 처음 부른 거죠? 잘 안 해. 네. 일단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주고 출발을 해볼까요? 네. 네. 소리님 먼저 소개를 아, 해주시죠. 어디를 그리고 봐- 네. 소룡님을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그것도 괜찮겠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안 보시고 하셔도 돼요. 네. 네. 너무 좋다.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리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주요 등장인물로 같이 이제 소량이랑 퍼블리 초기 멤버로 한 이제 7년 반 정도 같이 이제 일을 한 이력이 있고요. 현재는 잡코리아에서 잡코리아 사업 쪽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량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어서 소량 소개를 할 일은 잘 없어가지고. 이번에. 나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최초. 알겠습니다. 네. 소량은 퍼블리라는 그 저희 직장인 자기개발 관련 콘텐츠 스타트업을 창업한 그 대표이자 CEO였고 그 창업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매각까지 그 10년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쉬어야 되는데 또 쉬지 않고 약간 쉬는 듯 네. 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좀 쉬시겠지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또 그 10년의 과정을 하나하나 복귀하며 그거를 또 글로 끄집어내서 또 이제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 책이 아까 은재님 말하신 것처럼 지금 초반에는 뭐 창업자분들이 많이 읽으시겠지 이제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시겠지라고 했는데 제목도 너무 잘 뽑히고 지금 내용도 너무 잘 뽑혀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읽고 싶어 하시거나 읽고 있는 책을 또 이렇게 되게 돼서 그래서 책 내신 거 생각해보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 없어서 축하드립니다. 소령.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려운 맞아. 반응이 제 주변에서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반응들이 주로 뭐였냐면은 창업이 이 정도로 힘든 거였어 또는 이 정도로 빡신 거였어 아니면 이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였어 라는 거를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에 좀 갇혀 있다가 까인 느낌을 좀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창업자들은 주로 막 멋있는 얘기 아니면 되게 간지난 얘기 아니면은 좀 되게 아주 날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한 필터가 좀 그래도 좀 껴있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완전 정말 날 것의 느낌을 책을 읽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임팩트가 저는 제일 많이 저한테 들리거든요. 네. 주로 어떤 이야기를 이 책을 쓴 후에 듣고 계시나요? 일단 우리 출판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군데에서 사장님한테는 연락이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그 정도 연락 오는 거는 없고,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먼저 찾죠. 어떤 감상으로 읽으셨을까를 알고 싶으니까. 마치 서비스 냈을 때 서비스 그 약간 유저 후기. 유저 후기 보듯이 지금. 완전 그 모드로, 네, 100% 그 모드로 네. 제 거의 눈 떠 있는 내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4개를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 거죠. 후기를 내놔라. 네, 후기를 내놔라. 피드백을 내놔라. 구체적인 후기를 달라. 그냥 어바웃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럴 때 정말 이 사람 너무 스타트업 대표님이구나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 4개 채널에 들어가서 저를 태그해서 쓰신 글이든 아니면 책 제목을 해시태그로 쓰신 글이든 그거는 저는 계속 그냥 실시간으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제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 호의적인 글을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그 호의적인 거에서 제가 특히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책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현재 실패, 자기의 현재 고통.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한 약간 일종의 출입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의 지금 심경에 대한 글이 더 많아요. 전체 후기에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뭔가 이렇게 열어줬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대표님한테 우리 영미권 책들 보면 앞에 뭔가 인용구를 넣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넣고 싶었던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후보를 드렸는데 대표님이 이걸 이제 고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여기 써 있는 문장대로 사실은 제가 더 깊은 속내를 보여줄수록 사람도 더 깊은 속내를 알게 됐다고 느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두 중요한 무언가를 나누었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넣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독자분들 글을 읽었을 때는 이게 실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기쁜 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테일러 스위프트 글도 예전에 그 인스타에 한번 다루셨었잖아요. 맞아요.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네, 네. 네. 책이 좋아서. 저도 그 글 보고 그 책 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 책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좋은 책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막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 관심을 예상은 하셨나요? 이 정도의 색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나 아니면 이 정도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거 대비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처음 썼을 때의 감각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옛날 얘기로 가면은 이 책을 내기 전에 글을 썼을 때의 감각이라는 게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바탕 커져가지고 책을 내기까지 했어. 맞아요. 근데 이 책을 냈을 때 이 정도로까지의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썼는지 아니면은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아니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흘러간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2갈식으로 답변을 하자면 네. 2갈식 답변은 아니고요. 예상은 아니었고 제가 7월 10일에 북스톤 사무실에 갔었어요. 그날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이제 제가 발을 크게 다쳤고 한 이제 바깥에 못 움직인 지 6주가 지나서 이제 조금 움직일 것 같다 싶어 제가 사무실 갔었던 거예요. 그때 예전에 네, 저희 한번 네. 그 글 모임 이후인 거죠, 그게. 글 모임이 언제죠? 초보 나온. 그쵸, 초보 그쵸. 나왔을 때. 그거는 한번 4월이니까. 그건 4월이었죠. 4월. 그 이후인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10일에 북스톤 사무실에 갔고 그때 가기 전에 제가 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이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이메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예상 판매량 얼마나 생각하냐. 그리고 저자로서 제가 뭘 해야 되냐. 기대치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 회사 입장에서 ROI 나온다고 생각하실 니까 이거 하시는 걸 텐데 아주 현실적으로 판매 부스 얼마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는지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또 북스톤에서 자료를 또 막 준비해서 저랑 미팅을 그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북스톤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약간 유사한 카테고리의 책이 북스톤 내부 기준으로는 유난한 도전이라고 토스를 다룬 책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토스의 이제 판매량과 판매 추이와 어떻게 할 때 이 책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스의 이제 토스 책의 몇 % 정도 예상한다라는 게 내부 가이던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숫자를 이제 인지했고 오케이 알겠고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미 약간 뭐 9월에 뭐 하고 10월에 뭐 하고 11월에 뭐 하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그때 이미 타겟 독자도 있었어요.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타겟 익스펜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플래닝 문서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항목 일정도 다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한참 길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판매 부스를 들었던 거죠. 대충 예상을 했었었고 그리고 얼마나 최근에
출판 시장이 어려운지도 제가 잘 알고 그리고 엄청나죠. 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책을 이제 사려고 뭐 경영경제 카테고리 특히 책을 저는 많이 사는 편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정말 돈 아니면 AI 맞아요. 이 두 카테고리 이외에는 책이 없어요. 특히 뭐 제가 조선일보의 그 경영경 책을 한 달에 한 번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항상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신간 중에 고를 책이 없으면 저는 구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내 경영경제 카테고리 책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슬프지만 이 두 카테고리가 아니면 안 나오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서조차도 옛날에는 뭐 경영자 스토리 책이 나오면 좀 팔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뭐 잡스 전기 같은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빌 게이츠 전기도 잘은 팔릴 것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음. 판매 부수가 잘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장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빡시다. 스토리에 대한 책이. 근데 그것도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북스톤 대표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냈던 책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기대치를 일단 세팅해 놓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희가 생각했었던 타겟 독자보다 그 확산해야 되는 층까지 그냥 빨리 확 가버렸죠.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지점이죠, 사실은. 속도가 빨랐다는 게 감사한 그 지점이죠. 속도가 빠르게 간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소리님한테 한번 저요? 네.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네네.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셨으니까 예를 들면 약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말하고 있는 감각이 좀 있거든 지금. 예전에도 약간 그 모드였어요. 대표님이랑 뭐 같이 일하는 분이랑 얘기하면은 맥락상 이야기를 해주만 그게 왜 그렇게 갔을까라고 물어보면 주로 여기서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빨리 이거를 막 피드에 열심히 올리고 그러고 있는 거. 왜냐면 소리님도 주변에 이거 계속 지금 사서 나눠주고 있다고 그랬고 저도 지금 그러고 앉아있고 이러기에 다 하나의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북스톤에서 내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의 힘이 진짜 생각보다 책은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피드 이제 후기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생각하는데 아마 이 책에도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잘 제목에도 안 넣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넣는 순간 이게 사실 실패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실패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꺼린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실패로 꺼내놓으니까 소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1차 타겟은 좀 더 그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에 가까운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차 타겟이 조금 더 넓은 일반적인 뭐 일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약간의 에세이 감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고속도로로 저는 2차 타깃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일하게 뭐 소령이 공유해 주거나 제가 찾아서 이 글의 후기를 쓰시는 분들을 보는데 딱 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임원 혹은 뭐 그런 조금 더 업에 관한 쪽에 후기를 쓰시는 분들이 한 축, 하나는 아까 소령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실패,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오는 것과 이 내용에서 소령 개인이 느끼는 그 실패에 대한 감정을 본인이 언제 느꼈는지 그거를 쓰시는 분 한 축, 이렇게 좀 양쪽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더 속도에 가속도에 좀 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대답 잘하죠. 훌륭하죠. 훌륭하죠. 이사님, 훌륭하죠. 이사님. 같이 일하다가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좀 그립지 않아요? 저 항상 카톡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건가이구나, 아직은. 저는 어떤 생각했냐 하면은 누구는 되게 열광하겠지만 누구는 좀 되게 부끄러울 수 있겠다? 내지는 이거를 내 상사한테 사주고 싶다? 내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는 좀 작은 브랜드의 대표님들 또는
어떤 되게 큰 회사에서 엄청 하드워킹하는 임원분들의 공격력을 보면은 보통적인 직장인들의 공격력이 10배, 20배는 된단 말이에요. 그 20배의 공격력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다 겪어서 근데 내 회사에 내 상사를 보니까 되게 속편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야, 좀 이거 익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도 한켠으로는 좀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의 부하와 이 정도의 음.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역할도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나 리더라면 응당 이래야지. 야, 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너 지금 너 좀 약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꼰대긴 한데 그런 되게 좋은 레퍼런스가 하나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뭐 초격차가 됐든 뭐가 됐든 되게 더 훌륭한 분들의 다른 책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자꾸 뭘 하라 그래. 아, 시킨다. 자꾸 뭘 그러니까 나는 일단 말투의 어미가 하라가 너무 싫어. 뭐뭐 하라. 네, 뭐뭐 네, 하라가 뭐야 왜 자꾸 하라 그래. 약간 이게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있는데 그 톤이 하나도 없어. 그 톤이 전혀 없고 네. 그냥 내가 지금 네. 무슨 쌩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에 네. 대한 이야기가 너무 치열하게 써 있다 보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고민이 나의 잔소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씹어 삼키기 되게 좋은 톤인 거라고 저는 읽히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거를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거나 네, 아니면 네. 이야기하기도 좀 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때요? 근데 경제서적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 그런 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짚어줘서 되게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 책은 원래 제가 프롤로그에 썼던 바와 같이 초고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초고는 어쨌든 완전히 제 감정을 쏟아붓는 기록이었고 아무 검열 없이 그냥 막 쓴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었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일단 도움이 되는 목적 딱 하나로 집중해서 낸 게 이 책이었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있는 알맹이를 다시 뒤집었었어야 됐는데 그 뒤집는 거에서 제가 출판사 대표님이랑 가장 핑퐁을 약간 많이 했었던 부분이 문장의 톤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두 분도 고집이 센데. 그쵸. 조언을 내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거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초반에 제가 글을 한 3챕터 정도를 새로 리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출판사에서 어떻게 피드백이 왔냐면, 편집자분께서, 읽다 보니 이게 너무 반성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반성문이면 읽는 사람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반성문 톤은 아니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본체가 반성인데. 내가 이거 지금 반성하려고 쓰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데 어떻게 반성문이 아닌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를 당시에 이제 그 피드백은 편집자로부터 왔고 최문호 대표님은 당시에 안시월 때문에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에 계실 때 이제 그분하고 카톡 계속하고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톤을 잡으려고 글쓰기를 계속 고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는 축이 있었고 두 번째 축은 일단 첫 번째 썼던 초고는 굉장히 불 같은 글이었단 말이에요. 감정이 다 폭발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독자가 불 같은 글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자라도 그런 글을 보면 피곤하고 그리고 막 이런 비유를 제가 대표님께 메일을 쓴 게 지금 남아 있는데 마치 무대에서 그 연기하는 배우들이 본인이 먼저 웃어 웃긴 장면에서 혹은 슬픈 장면에서 본인이 먼저 슬퍼해. 그래서 전 관객이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초고가 그냥 불 같은 글이었으면 저는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은
진짜 호수 같은 글이어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호수 같은 글이어야 된다. 깊고 차가운 호수 같은 글이어야 된다. 그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깊고 차가운 호수 같은 글쓰기여야 된다. 대표님한테 그런 글쓰기를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대표님이 일단은 써봐야 이제 이거 감이 나오니까 쓰세요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톤으로 글쓰기를 약간 중반부터 바꿨고, 바꾼 다음에 다시 처음에 썼던 약간 불같이 약간 이상한 또 다시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그 문체를 갈아엎는데도 이제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저는 책 이제 읽으신 분들이랑 실제로 대화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안 쉬고 쭉 너무 잘 읽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진짜 많이 하시는데 하루 만에 읽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네. 있어요. 이게 딱 왜냐면 약간 뜨거우면 이거를 소화시킬 사실 읽는 사람도 시간이 필요해서 중간에 좀 멈추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쭉 읽어도 크게 그 소화를 시키는 거 약간 별개로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렵고 힘든 내용이란 건 알지만 한 번에 오히려 쭉 읽을 수 있는 책이 또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이제 듣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호수와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그렇게 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좀 놀라긴 했거든요. 왜냐면 아. 불같은 글 읽을 사람으로서 저는 그때는 네. 이게 과연 출판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출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출판하다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되게 호소가 같고 되게 뉴트럴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3자의 느낌마저 들 정도로 꽤 중립적인 느낌으로 이게 많이 서술되려고 애쓴 거를 두 개를 본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얘만 본 사람의 최종 결과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소 같다는 느낌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죠. 그쵸. 네. 비교해서 그렇게 나온 게 있고 지금 이대로도 꽤 에너지 풀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다. 호수라는 거는 어떤 글의 톤인 것 같고 굉장히 에너지 풀리한 것 같다. 그래서 잘 모르실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고라는 게 존재했고, 그러니까 회사를 좀 더 앞으로가 회사를 경영하셨고, 초고라는 게 존재했고, 그 초고를 어쩌다가 출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 얘기부터 먼저 하면 네. 울지 말고. 안 울어요. 여기서까지 울면 안 되지. 네. 근데 초고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처음에 제가 한참 이제 회사가 언제 끝나 이러면서 막 울던 시절에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셨던 주주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조언을 주셨냐면 이게 2024년 7월 어느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꺼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라는 건 사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래서 저한테 너 스스로에게도 장례식을 좀 치러주면 좋겠고 지난 10년에 대해서.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글쓰기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좀 좋은 창업자들이 영미권 책이었는데 좋은 창업자들이 본인의 이제 장례식을 치른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책을 또 본인이 어릴 때 있고 영감을 받아서 본인도 창업을 했었었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조언을 주셔서 그때 약간 머릿속에 좀 아하한 게 있었고 제 지금 아이폰 메모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썼던 그 책의 목차가 있어요. 그때도 이미 10장면을 써야 되겠다는 컨셉은 있었고 이제 쭉 쓴 거죠. 20몇 개가 쓰여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막 랜덤하게 쓴 거여서 사실 그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개망했네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0개로 다시 너무 이제 명확한. 굉장히 명확한. 그래서 이게 10가지가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된 거였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써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노트북 앞에 앉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시간이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한 중순쯤 됐을 때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그래서 부정이었거든요. 설이었어. 설이니까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 그래서 세컨 찬스가 시작되기 직전에 진짜 더 안 미루고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소리한테 제가 소리 일하던 시간이었는데 소리 잠깐 통화 가능해가지고 소리가 마침 된다고 해서 내가 소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소리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거 쓰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쓰고 싶어 하는데 나 혼자 도저히 못 쓸 것 같으니 너가 나의 이제 컨텐츠 매니저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감 관리, 초고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거를 이제 너 혼자 달리기 하면 못 달릴 것 같으니까 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소리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고맙게도. 그러면 소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직장이 있고 일도 하셔야 되는 상태인데 심지어 되게 박스에서 들어왔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선의로 이거는 본인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리가 바로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첫 번째 원고를 줄 거냐 라고 해가지고 훌륭하네. 그쵸. 그래서 제가 아니 첫 번째 원고가 아니라 목차부터 제가 쓰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먼저 쓴 거를 소리한테 설 연휴 어느 날 이제 보냈었었고 소리가 이제 그 목차가 그냥 단순히 목차는 아니었었고 거의 이제 목차 하나에 들어갈 블랙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한 6, 7장짜리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소리가 이제 언제까지 뭐 하자고 좀 일정을 대략적으로 잡아줬고 저희의 목표는 6주 내에 다 끝내자였어요. 그치. 네. 짧아야지 네. 힘들어져. 네. 너무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다 끝내자가 원래 초기 목표였는데 이제 하다 보면 원래 딜레이가 되잖아요. 압류. 네, 그래가지고 뭐 근데 딜레이 많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시키려고 네. 오프라인 미팅을 먼저 잡았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미팅을 잡으면 그 전까지 그치. 써야 되거든. 부럼. 그래. 잡아놔야 돼. 아니 처음에 그렇게 소리님한테 컨텐츠 매니저를 해달라고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되게 비슷한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는 사람은 제 생각에 저기 어디 한 2,0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서울 지금 예, 24명 동물만 한 300명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에서 그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도와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분도 되게 내가 도와줄게. 이거가 되게 저는 결정적인 이게 나오게 된 모먼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크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네, 저는 저를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 회사를 하셔가지고 많은 컨텐츠가 발행되는 똑같은 루틴들을 보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자 혼자 달리기를 할 수 없고 어떤 무언가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저자 옆에 어쨌든 파트너들이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바깥으로는 저자 혼자 보이지만 맞아, 사실은 맞아. 보이지 않는 곳에 사실 훨씬 서포팅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많이 받고 일을 하면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다시 뭔가 저자라는 역할을 전 처음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이럴 때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부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소리한테 부탁을 했었던 거죠. 네.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승낙을 했을 때의 마음과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뭐지? 처음에 소령이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런 글을 그러니까 출판까지 말고 그냥 이런 기록을 쓸 거다. 소령을 위해.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다. 나를 위해 쓸 거다. 근데 자 12월까지 마음은 먹었는데 도저히 안 써진다. 이럴 경우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혼자 못 쓰죠. 매니저를 붙여야죠, 소령 이제. 그래서 이제 소령이 냉큼 그럼 소리가 그 매니저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네? 그러고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바로 오케이를 한 거고. 전 직장 상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난 이 회사에서 되게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각 이렇게 조인하게 된 거는 어떤 포인트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미 한 9월 정도에 소령이 이런 거를 할 거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부터 아. 저건 나한테 올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언제 오냐, 언제 그냥 왔구나. 네. 언젠간 올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진짜 두 분 오래 같이 일하셨네요. 네, 언젠가는 나한테 그 일정 관리 해달라고 하겠네 이제 생각했고. 정확하게 갖고. 네, 갔죠, 네, 갔죠. 정확하게 네, 맞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써야지만 소령도 뭐 어떠한 넥스트가 있을 거라는 거를 소령도 알고 사실 저도 알았고, 네, 소령도 알고 저도 알았고. 책으로 나올 것까지는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 원고 받고 나서는 이거 책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도 잡은 거예요.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얘기 이미 했지만 저는 이거는 책이 나올 거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그냥 정말 모든 창작자는 처음에는 이게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고 나서는 욕심이 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사람으로서 맞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원래는 소령 자체가 책을 낼 생각이 없겠지만 이거는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소령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였는데 그냥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그 출판물로서 나오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메이도 저는 좀 초반에 비슷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쨌든 맞아. 나왔을 때 소수 타겟으로 임팩트가 클 거다.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조인하시게. 네. 자, 계속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맡겼어요. 달의 시간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6주를 목표했지만 실제로는 2달이 딱 쓰였고요.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그래서 소리랑 사실 그때가 거의 일할 때처럼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이랬던 것 같고, 심지어 제가 3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일본에 일본어 어학연수를 하러 그렇죠. 도쿄에 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도 가서 이제 오전에는 어학연수 하고 학원 다니고. 오후엔 글 쓰고. 근데 그렇게 하기엔 되게 적절한 환경이네. 잘하셨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나서 아침에 차를 오래 타는 게 싫어서 일찍 가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냥 제가 회사에 그러면 전형적인 7시에 임원의 모습. 인원 모습이죠. 전형적인 임원의 모습. 그래서 7시에 도착하면 딱 스타벅스가 7시에 열거든요. 네네. 7시에 도착해서 그 스타벅스에 한 8시 반 정도까지 이제 앉아 있는데 네. 제가 보통 창가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오다 가다가 저기 소리님 있네. 소리님 저기서 뭐 하지? 이제 했는데 보통 그때 이제 저는 소령 그 원고를 책을 보고 보면서. 이제 뭐 피드백을 하거나 이제 일정을 이제 말씀드리거나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2주 만에, 아니 2달 만에 썼어요. 썼어요. 썼고 쓰는 중간쯤에 소리가 저한테 이제 이거 누구한테 공유를 할 건지 약간 리스트업을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저한테 공유의 대상의 선정 기준은 뭐였냐면 그것도 소리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까지 어떤 목적으로 공유를 할 것인가에 상의를 했었었는데 이게 뭐 친소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덕분에 10년 잘 버텼다. 감사하다. 이제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고 이제 저의 넥스트를 저도 이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이제 이 기록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 약간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간 환자 같고 의사한테 나의 알몸을 다 내보이는 기분이 든다라고 쓴 이유도 어쨌든 뭐 내보여야 제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저한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리랑 이제 합의하에 20명 딱 추려서 끝을 냈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거의 일시에 이제 메일을 쭉 드렸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리가 미리 아까 잡아놨던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게 4월 12일에 있었어요. 토요일 날 있었고 그날 제가 이제 20분한테 원고를 드렸는데 그날 일정이 되시는 분은 6분 정도여서 저랑 소리까지 8명이 이제 모여 있었고 그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제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초고를 바깥으로 꺼낼 것인가 꺼낸다면 이거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포맷으로 꺼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토론으로 음. 나왔었고 사실 이거 꺼내는 거 반대하시는 분부터 당연히 꺼내야지까지 이제 이 베리에이션은 넓었던 거죠. 그날도 그게 좀 의견이 갈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읽으신 20분하고는 개별적으로 거의 1대1 미팅을 따로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의견이 다양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꺼낼 것인가 말 것인가, 꺼낸다면 그게 책의 형태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여야 되는 것인가, 뭐 카드 뉴스 같은 거여야 되는 것인가, 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동시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꺼내고 싶나? 진짜 꺼내고 싶나? 꺼낸다면 무슨 목적하에 꺼내야 되나? 그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좀 썼었었고.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네. 당시에 제가 막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3가지 이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막 글로 막 적으면서 근데 몇 가지 그때 이유가 생각이 나는 거는 그때도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바깥으로 꺼내는 게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직관상 그냥 나한테 도움 될 것 같다. 나의 미래에 도움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나 리스크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한테 약간 이거 꺼내는 게 너의 미래를 위해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저는 잃을 게 없는데 나는 더 이상?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꺼내는 거 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은데? 라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퍼블리라는 회사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걸 아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프롤로그에도 인용이 되어 있지만 그 크래프톤 웨이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됐던 인연 중에 당시에 CEO 하셨던 김강석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저한테 뭐 장문의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서 동시에 근데 이건 어쨌든 너가 사회에 빚을 지고 10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좋은 방식이 책을 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해주셨는데 그 관점 되게 진짜 멋있는 이야기였던 맞아요. 저의 진짜 최 CEO. 좀 약간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네, 눈물 나는 글이죠. 네. 네. 원래도 너무 좋아했지만 진짜 그 얘기 듣고 이분 앞으로 나의 평생 최애다. 맞아. 네, 저희 둘 다 엄청 뷰가 완전히 이렇게 네, 바뀌어버려요. 맞아요. 네. 네. 저희 둘이 엄청 팬인데 어떤 그 대표님의 아무튼 그래서 그 3가지 정도 이유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그 당시 초고를 가지고 북스톤의 김은경 대표님을 만나러 갔었었는데 왜냐면 대표님이랑 저랑 또 10년 정도 아는 사이였어요.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출판사였기 때문에 이제 협업을 할 일이 있었었고 중간중간 힘들 때 대표님하고 제가 뭐 상의한 적도 여러 번이어서 대표님한테 이제 이런 초고를 썼고 이런 3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책 만드는 거를 같이 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대표님은 이제 이 초고를 이제 읽으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북스톤 입장에서는 욕심나는 원고고 북스톤이라는 브랜드에 이제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엄청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해보자라고 제안 주셔서 다만 이제 저한테 가장 또 좋았던 점은 그 브랜드에 기여할 수 있단 말도 좋았지만 일단 그 초고에 있는 걸 그대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너가 제일 쓰기 쉬운 목차 하나만 그냥 샘플로 써봐라고 하셨어요. 써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자라고 하셨어요. 너무 후킹하잖아요. 해보고 아닌 말고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리한테 그분이 그런 거 되게 잘 던져. 제가 그래서 소리한테 이거 어때? 그 소리가 바로 답이 왔어요. 북스톤에서 책 나오겠네 라고 해가지고 답이 왔었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이제 챕터를 다시 막 재수정하면서 글을 새로 썼고 쓰면서 약간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차가 저의 지금 아까 목적이 되게 3가지나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고 하나를 찍으면 완전히 올인하는데 분산되는 일을 할 때 제가 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다 끌고 가는 거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한 개만 찍고 가야 되는 생각했었었고 그냥 찍은 게 제 입장에서는
김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사회의 빚을 갚자, 페이 포워드 하는 목적 딱 하나만 찍고 가자 라는 생각을 또 마침 그 시기에 찰리 멍거가 썼던 그 가난한 찰리의 영감 속에서 봤던 안식년 잘 보낸 의사 이야기가 저한테는 약간 롤모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하고 이거는 저는 뭐 북순 대표님이 유난 도전과 비교해서 판매 부수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감은 없었고 그냥 이거는 예컨대 100명한테 도움이 되면 저는 만족한다였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넓게 하기보다는 깊게 그냥 좁게 가는 게 더 맞는 책인 것 같다. 네.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숫자가 저는 100명이면 된다였어요. 머릿속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 하나만 두고 이제 5월, 6월, 7월, 8월 넉 달 쓴 거죠. 북스톤 대표님은 참 싫어했겠네. 그렇게 의도를 하고 쓴 건지 몰랐겠네 아마. 왜요? 100명을 목표로 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뭐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숫자가 없었으면 책이 안 나왔을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어쨌든 저는 100명한테 명확하게 도움이 되면 스스로는 만족한다이지만 저도 알죠. 대표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ROI 나온다고 솔직히 생각하냐, 북스톤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도 북스톤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ROI가 나와야지 하는 프로젝트고 상업적으로 의미 없으면 대표님 입장에 안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쳐내시는 분이라.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상업적으로 ROI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대표님도 그거는 나올 것 같고 어떤 뭐 브랜드에서 기여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뭐 서로 어느 정도의 이제 계산에 대해서는 각이 섰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게 온라인 된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저는 집중적으로 글쓰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책이 네. 나왔고 100명은 만족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 세웠던 그 목표를 달성은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는 100개쯤 된다. 이제 채웠다. 이제 했어. 내 해시태그로 100개는 된다. 네. 그러니까 내 목적은 해시태그 이렇다. 안 된 것들도 많으니까 사실 되게 목표가 이렇게 훨씬, 되게 검소한 목표는 좋은 것 같아. 모든 게 그다음부터는 다 선물인 거잖아. 모든 기대치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대치 중요하지.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주로 칭찬일 테고 주로 잘 읽었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거나 제일 좀 이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인데 이런 건 없었어요. 그게 저는 좀 신기하고 놀랍고 좋았던 점인데 그 쓰신 이제 글들을 읽어보면 독자분들이 울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어머나 했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이 글은 제가 울었다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초고는 소령이 울었던. 초고는 훨씬 많았지만 네. 잘 알고 있죠. 네. 그걸 어쨌든 이제 호수 같은 글쓰기를 지향하면서 많이 날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어떨 때 울었다, 울었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글을 쓰면서 뭐 어떻게 나란 사람이 많이 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쓴 건데 그러니까 놀랍고 감사했던 점은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자기도 뭘 보고 울었다, 뭐 어떤 항목을 보고 울었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셔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도 어떤 이제 역할을 가진 사람이 울었다라는 거를 공개적인 글쓰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사실 됐었던 부분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확인한 이제 글들은 기본적으로 나도 같이 뭐 어떤 부분에서 울었고 눈물을 흘렸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좀 들어온 후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어쨌든 다시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돌아가서 결국 그런 거를 건드리는구나 라는 게 되게 감사한 지점이죠. 제가 그 드릴톡 할 때 다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수다 떠는데 그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가장 좋게 하는 거는 저의 가장 개인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기 이야기가 금방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근데 이제 대단한 부분은 옆에서 보기 대단한 부분은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는 본인이 본인으로 실패라고 인정하는 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되게 정확하게 잘 한 거가 지금 세상이니까 더 그거를 공감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타이밍 되게 미묘한데 네. 요새가 더 그런 것들을 더 잘 완충해주거나 수용하는.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하셨다는 분들의 마음도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세계관이 되게 다른 것 같아. 세계관이. 그러니까 본인의 있는 맥락과 드라마와 이야기를 온전히 꺼내놨을 때 그게 갖는 파워와 힘과 임팩트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런 거는 잘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좋은 이야기만 잘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라는 쪽으로 갈렸을 것도 너무 이해는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 조언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박소령이 그 초고를 보여준 거에 고마워하셨고 그쵸. 네. 근데 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공개하는 게 잘 될 것 걱정해 주는 같아요. 거지. 네. 어떤 분들은 공개 안 하는 게 너한테 훨씬 잘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마음은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 맞아요. 이제 방향성이 달랐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리가 이제 알지만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고 보통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냥 뭐 했었던 거죠. 왜 저는 1월부터 이건 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 어떻게 생각 보면은 네 그 생각도 지금, 들었어요. 그 회사를 경영할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저는 그 음.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면 소령은 심지어 잃을 게 많을 때도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한 사람이었는데 아까 첫 번째 이유로 들어가서 리스크가 없으면 지금 거리낄 게 없겠는데 그래서 이 책은 그치. 무조건 나오겠다. 딱히 문제가 없어. 아, 네네. 내가 더 네. 이상 나라고 네, 갈 것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그럼 소령에게 리스크가 음, 아니겠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나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묘하지만 소령님이 그런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가 리스크가 아니게 더 좋게 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게 더 숨기는 게 더 좋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말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성정이 저는 회사의 경영에도 그대로였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소리님도 그거를 알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명확한 진행이 예상된다라고 예언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이 하나가 명확하면 사실 그 목적이 아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실 고민이 길어지고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게 목적은 명확한데 목적에 동반되는 다른 임팩트를 생각하다가 사실은 고민이 길어지는 맞는 거잖아요. 말이죠. 근데 보통 제가 그냥 일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봤을 때 소령은 목적이 명확한데 그거에 수반되는 사이드 이펙트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좀 결정을 하는 사람이어서 더 좀 그게 실제로 개인 성향도 그렇고 일로도 좀 연결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책도 그냥 그 방향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일관적이네요. 네, 회사 경영할 때부터 책이 나올 때까지 일관적이네요. 절벽에서 뛰어내리. 네. 네, 그러네요. 재밌다. 잠깐 질문을 좀 돌려서 예. 그전에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츠를 빌드하고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네. 작가가 됐잖아요. 네. 포지션이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령님 글은 본 적이 있으니까 저는 책 몇 권 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책 처음 낸다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워낙 글도 잘 쓰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관점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했는데 사업가이다가 작가가 돼 보니까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정정하면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진 않고요. 그랬어요? 예. 오, 정말. 울면서쓰면 다행이에요. 아니,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뉘앙스는 별로 모르겠으니까. 아 인스타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쓰잖아요. 그거는 괜찮지. 회사에서 수많은 그 메일들과 이런 거, 되게 힘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질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 글 쓰는 거 많이 봤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잖아 얘기를 보통 하시는데 맞아요. 많이 썼죠. 많이 쓰는 건데
글쓰기를 좋아하진 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 쓰고 이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휘발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강박이 저한테 있어서 그 강박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록에 대한 강박. 예. 그 강박관념이 저를 약간 조금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강박이 전 좀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쓰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 엄청 고통을 겪었고 작가로서의 고통은 처음 겪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자로서 고통을 처음 그러니까 겪은 마감이 있고 네. 약속이 돼 있으며 맞아요. 계약을 해서 네. 뭐 선입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치. 생각이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네. 저 폐- 소리님한테 네. 패를 끼쳤던 사람이라서 네. 퍼블리 네. 시절. 아, 네, 네, 퍼블리 네, 시절. 네. 네. 그게 약간 네. 지옥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돈을 받으셨으니까 네, 이제 네, 하셔야죠. 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그 타인한테 폐 끼치는 게 싫어가지고 잘하고 싶으니까 또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아무튼 돌아가서 질문을 네. 좀 더 쉽게 네. 해볼게요. 네. 작가를 해보고 네. 경영자를 해봤잖아요. 예, 어느 예. 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잘 맞다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모르겠고요.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 이제 요 책이 나온 지 오늘로써 9일, 뭐 10일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사실은 제가 스스로 저를 관찰할 때 제가 생산자라는 감각이 아직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회사를 말 웃기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어떤 상품으로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소셜미디어 고객 반응 보고 계속 매출 데이터 보고 이미 그 근육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게 예. 훨씬 익숙한 익숙한 거죠. 분위기여서. 익숙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살금살금 서점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서점 가서 책 매대 진열 어떻게 되어 있지, 그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거 작가의 모습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막 출판사 대표의 모습에 좀 어.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 앞에서 책을 보고 있지, 막 이런 거 막 관찰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온전히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감이 아직은 없고 좀 더 약간 거리두기가 된 상품으로서는 지금은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이거를 들어왔다 나갔다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보통 많은 작가는 들어왔는데 나가기가 되게 힘든 포지션이니까 네, 그게 네. 작가지만 나가서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건강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훨씬 오래 쌓아온 감각은 소비자고 1번은 2번은 이제 사업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자로서의 감각은 지금 뭐 요 몇 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많이 쌓인 순서대로 그냥 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몸에 새겨진 근육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 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가 나오면 그때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저는 싶기도 해요. 어쨌든 소령 얘기처럼 지금 처음 이제 해보는 거여서 처음에는 또 하고 나면은 그때 왜 그랬지만 사실은 잔뜩 또 쌓일 거고 두 맞아요. 번째를 했을 때 그 왜 그랬지에서 이제 쳐내지는 것들 또 이제 수용되는 것들로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해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두 번째가 있을까요? 모르겠네. 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보는 거니까. 근데 막 항상 일파만파는 예상치 못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꼭 이게 어디까지 큰 성공을 하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갑자기 드라마화되고 이게 갑자기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전 쌓아왔던 맥락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폭발하는 거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서 책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됩니다. 네.